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연수여고 학교를 설명해 수강 맡게 된 강사 신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수여고 입학하고 가장 궁금한 게 시험일 것 같아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은 작년 시험 확인해보면은 객관식 16문항 나왔었고 그리고 단답형 4문항 서술형 1문항 나왔었는데 이게 23년도보다 서술형과 단답형이 조금 늘어난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점은 뭐 요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연수여고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이게 여기 써있듯이 2주 전에 80에서 90문제 근데 난이도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수능이랑 모의고사 문항들 학교별 기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의고사 이제 문항을 해결할 수 있고 해야지만 저희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놓은 개념 수학 유형서는 필독 그러니까 요렇게 기본 문제들은 맞춰주고 해야지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요거 학교 프린트에서만 높은 점수 맞을 수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작년 시험지 몇 개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 뽑아봤어요. 학생들은 요거 보고 나서 맞을 수 있나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제가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요거는 그냥 함수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려우면 안 되는데 4.8점짜리 요거 하나랑 요거는 그리고 4차 방정식 이것도 단답형 중에서 난이도 가장 높은 두 문제고요. 그러고 자 이제 단답형 어렵게 생겼죠. 도형이긴 한데 요거는 학교 프린트만 잘 봤으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요거랑 여기 또 함수 사실 작년 시험은 쉬웠어가지고 하나만 더 서술형 요거는 또 뭐 4차 방정식 그래서 뭐 복소수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5문제 정도 봤어요. 근데 이 5문제 점수 합했으면 한 23점 정도 나왔을 텐데 요걸 틀렸으면 77점 이렇게 갔을 텐데 본인이 맞았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수학 성취도 먼저 한번 볼 텐데 숫자가 좀 작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수학은 작년 평균이 60점이었어요. 연수여고 학생들 평균 60점. 근데 영어 평균도 65점. 비슷하죠 수학이랑 영어.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A라고 써놨는데 수학은 A 1등급 맞은 학생들 비율이 18.5%. 근데 아까 평균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영어는 39.5%네요. 의미가 뭘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수학 B는 또 39.5네요. 또 영어 B는 26%. 이거 의미하는 게 뭐일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학은 왜 이렇게 낮을까? 1등급이. 자 말씀드리면은 자 B 그러니까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대부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70점까지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1등급 나온 학생들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와요. 근데 연수여고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요렇게 다 그냥 70점대, 60, 70점대 다 이런 학생들이 가니까 2등급 때는 많은데 1등급 따기가 애매한 거지. 왜? 다들 어렵다. 뭐 서술형이나 단답형 어려우니까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이제 파고들려고 1등급을 가려면 학교 프린트를 중요하게 봐야지 우리가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등급컷. 아까 우리가 대충 5문제 쌤이 보여줬는데 5문제 틀렸으면 77점인데 3등급이네. 자, 본인도 아까 5개 틀렸으면 3등급. 근데 이게 9등급제에서 3등급인 거고, 근데 아까 그 기본 전제 조건은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추고, 그 난이도 어려운 것들 5개 틀렸을 때 3등급인데, 그래서 살짝 보고 넘어올게요. 이게 9등급제 1등급, 2등급 비율 합치면 11%고, 그 이제 우리가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예요. 그러면 우리 9등급제 11%랑 이제 우리 바뀐 10%랑 똑같을 텐데, 다시 아까 봤던 거 보면은 우리는 2등급까지 80점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1등급 안에 안착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 비슷한 생각으로 5등급제니까 조금 쉬워졌겠네 해서 80 초중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어려운 문제 2문제 요 정도 틀려야지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나 그리고 상위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프린트 무조건 정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텐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당연한 거죠. 교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위권 1등급을 맞고 싶다 하려면 학교 프린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들 지금 풀고 있는 뭐 센이라던가 각자 뭐 자이스토리라던가 마플 시너지라던가 뭐든 상관없어요. 시중 유형서를 2회독 이상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기본 문제를 다 맞추고 그래야지 학교 프린트를 보죠.
우리가 기본 문제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학교 프린트만 봐가지고 1등급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방학 동안 해야 될 거. 교과서는 지금 없으니까. 교과서 우린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학 동안 해야 될 거는 요 맨 뒤에 거. 시중 유형서를 2회독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3월에 넘어가서 교과서 보고 학교 프린트는 또 시험 2주 전에만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어려운 그 기출들을 푸셔야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2등급 이상은 잡아줘야지. 2등급이라고 하면 30%. 304명, 연수여고 304명 입학했어요. 근데 거기서 30%면 100등 이상인데 그거는 해줘야지 2등급에 안착할 수 있고 1등급을 맞으려면 30등 안에는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80점 이상 80점 초중반 이상 맞으려면 학교 프린트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시중, 유형서, 뭘 풀든 상관없으니까 2회독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여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영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영어 강사 김철정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빨리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목차를 이렇게 4개로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차이, 특징, 그리고 핵심, 방법 이렇게. 첫 번째 차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시험의 차이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아마 대부분 요 인근의 학교들이 뭐 청량중, 연성중, 연화중 다들 이제 쓰는 교과서에서 5과의 본문이었습니다. 단어량은요 한 500개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 2과였어요. 그래서 뭐 1, 2과, 3, 4과, 5, 6과, 7, 8과 이렇게 2개씩 시험 범위로 들어갔었고요. 총 단어 개수는 물론 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험 본문 말고도 그 앞쪽에 이제 대화문이라고 있고 또 영영풀이 그리고 문법까지 해서 합치면 한 대략 한 1000개 정도 될 겁니다. 네. 고등학교 영어 시험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모의고사 하나의 그 지문이거든요. 한 개 지문. 일단은 교과서 한 개 단원이 나오는데 당연히 중학교보다는 한 개 단원 그 단어 개수가 많겠죠. 아까 한 400개 정도, 450개 정도 되거든요. 450개. 그것보다 한 단원이 이제 700개 정도. 근데 교과서는 한 단원밖에 안 나와요. 교과서는. 그리고 일단은 연수요고니까 연수요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교재 지문이 작년 기준입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매년 이제 상이하긴 하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평균 30개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지문이 30개인 거죠. 그러면은 요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이면은 한 단어 개수가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0 곱하면은 한 4,500개 정도. 물론 겹치는 거 당연히 있겠죠. 뭐 아이 같은 거는 이제 겹치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4,500개 정도 되고요. 모의고사 지문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러면 그 3월 모의고사에서 10개 정도 시험 범위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1,500개에서 한 6,70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겹치는 거는 제외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감안했을 때도 어차피 아까 중학교도 겹치는 거 감안 안 했으니까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 6, 7배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 맞으려면은 공부량이 그냥 나오는 단어로만 했을 때도 원래 하던 양보다 6, 7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건 이제 연수요고 시험의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제 아까 수학선생님이 이제 좀 연수요고 특징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영어랑 국어에 비하면은 차이가 크지 않아가지고 영어랑 국어는 차이가 이제 엄청 크죠. 이제 학교별로의 차이가. 실제 연수요고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기출 문제였는데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 학생은 맞추긴 했는데 지금 정답이 4번으로 맞췄는데 이 친구가 고민을 한 게 3번에 세모를 쳐놨어요. 3번에.
그리고 요 단어에다가 이제 밑줄을 쳐놨거든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했던 실제 학생인데 수업하고 있는 학생인데 작년에 이 친구는 요 단어가 몰라서 이제 헷갈렸어요. 틀릴 뻔한 거죠. 틀릴 뻔. 근데 다행인 거는 요 단어 제외하고 나머지 1, 2, 4, 5번에 해당하는 단어랑 그리고 해석은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었죠. 다행히. 요 단어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요 단어는 원래 시험 범위 안에 없었어요. 원래 시험 범위 안에 없었던 단어예요. 요 단어.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단어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단어장이 있는데 요 단어장에도 없었고 그 다음으로 보통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하는 단어장이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단어장 하는데 여기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이퍼라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고3 애들 하는데 사실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나서는 저는 고3 애들도 하이퍼까지는 안 시키거든요. 단어 수준이 많이 내려와서 수능도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몰랐어야 될까요? 이게 사실 1번에 있는 이 observe라는 단어 있잖아요. 흡수하다. 얘의 명사형이거든요. 뒤에 TION으로 끝나면서. 그래서 파생어를 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의 끝에 TION으로 끝나거나 NESS로 끝나거나 그럼 이제 품사가 이제 바뀌는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잡고 가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내가 아는 단어에 비슷한데 하면은 유추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워드마스터, 그러니까 무슨 단어장이 좋다는 거 제가 이걸 뭐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요.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장을 제일 많이 쓰고 하니까 근데 어원편이라는 단어장을 제가 굳이 그 사이에 끼워서 이제 수업을 이제 시키는 이유가 요게 이제 파생어를 좀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되니까 끝에 이제 TIV로 끝나면 형용사거나 명사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파생어를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면은 연수육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기출이었는데요. 지금 inherent, external, 그리고 extraordinary 이렇게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들은 또 이제 학교 시험 그 학교 수업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단어예요. 자 이거 외워라고 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근데 얘가 능률복화 어원편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 되는 단어장은 좀 우리가 섭렵하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아무리 내가 시험 범위를 예전처럼 열심히 외워도 그러니까 동의어 같은 거죠. 이제 원래 지문에 있던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 있잖아요. 영어는 특히 그게 이제 많이 발달된 언어다 보니까 동의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최대한 우리가 많이 알수록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를 완전 진짜 다 외웠다고 한들 내가 몰랐던 단어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나오게 되면은 힘들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연수요고 마찬가지로 기출인데 이 친구도 맞췄어요. 또 맞췄는데 문제는 이제 13번이 이게 교과서 지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 지문인데 여기도 이제 이 친구 이렇게 해놨죠. 스트라이브라는 단어거든요. STRIB. 이 단어가 이제 좀 헷갈리니까 5번은 알겠는데 이걸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긋지를 못하는 거죠. 소거를 못하는 거죠. 틀릴 만한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이. 여기서. 그리고 이 스트라이브라는 단어는 능률복화 어원편에도 없었어요. 이 단어 수준이 그러니까 워드마스터 기준으로는 고등 베이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냥 고등학교 인문교 단어장으로 쓰는 수준. 근데 거기에 없었고 워드마스터 수능 2000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이제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9등급제 기준으로는 1등급을 쉽게 맞추고 지금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1등급은 맞출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앞단어장 그러니까 능률복화 원편이나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 이거는 적어주시면 좋거든요. 이거는 요 정도 되는 단어장은 2월까지는 최대한 끝내도록 해야 돼요. 단어량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 근데 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어원편이. 근데 그거를 2월 한 달 동안에는 최대한 많이 끝내놔야 돼요. 적어도. 그 다음 또 요것도 이제 빈칸 기출이었는데 요 빈칸이 아까도 빈칸이 나왔지만 원래 있던 지문을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뚫려 있으면 원래 여기 있던 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는 거다. 다 바꿔놓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친구가 또 여기 여기 물결 치고 물음표 해놨어요. 이 단어는 능률북 검은표는 없었고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에 나옵니다. 근데 아마 학생들은 보면 알 거예요. 저 단어 빼고 나머지는 다 아는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연수요구가 작년에 몇 회까지 냈던 시험 중에서는 작년 기준으로는 연수요구가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해,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까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요런 단어 수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에다 줘요. 그러니까 단어 모르는 애들 확실하게 이제 쳐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 쉬웠던 거는 요런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하나씩 줬어요. 하나씩 선택지. 5개 중에 하나씩 주니까 충분히 다른 단어 알면은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 객관식 다 맞은 학생이 50명대였어요. 객관식 다 맞은 애들. 28문제 중에 25문제 객관식 다 맞은 학생들. 물론 이제 이번에도 그럴 거야는 절대 아닌 게 그 이후로 시험 난이도를 높여서 예전만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게 이제 내곤이 있었거든요. 작년 마무리할 때까지. 그 다음 또 단어 보시면은 그리고 또 여기 얘는 이제 하이퍼에만 있었던 단어입니다. 요 임파셜이라는 단어인데 불완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완전한 임파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정도 단어장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적어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정리를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연수요구가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뭐였냐면은 어법 문제를 하나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5개 밑줄을 친 다음에 2개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계속 그랬어요. 1학년만 그런 게 아니라 2학년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1, 2학년 같이 들어가는 영어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계시거든요. 이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애들한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놔야 되니까 그 분들이 보통 1, 2학년 같이 들어가거나 1학년 들어갔던 분이 2학년 이제 좀 이렇게 바뀐 경우가 많아요. 3학년 선생님들이 1, 2학년 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법 문제가 여타 연수고나 대공고에 비하면은 좀 까다로운 거죠. 왜냐면 틀린 걸 2개를 찾아야 되니까 찍어서 하나 맞추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소거가 잘 안 되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영작하세요가 아니라 창작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창의적인 거를 좀 활용해서 이제 작성하게끔 만들어놨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무난하게 냈었거든요. 무난한 정도. 제가 무난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정답 1, 2, 3번인데 아마 학생들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인가요 이게?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운 복잡한 구문이 들어가고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기본적인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쓰거나 오형식 구조 별로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무난무난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 갈렸어요. 여기서 갈렸어요. 아까 말했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객관식이 50명 정도가 이제 다 맞았는데 서술형에서 다 갈린 거죠. 그만큼 학생들이 서술형을 좀 약하게 또는 이제 서술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요. 구조만 좀 확인을 잘 했다면.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든가 가정법이라든가 강조구문이라든가 보통 도치구문 요런 특수구문들을 되게 많이 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유독 심하게 느꼈던 거는 이렇게 까다롭지 않게 내는구나 좀 특이하네 라고 이제 1년을 그렇게 보냈던 2학년도 그랬고요. 1, 2학년 둘 다 그랬어요. 작년에. 그래서 절대 고난이도가 아니니까 좀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보다 변별력을 또는 나의 경쟁력을 여기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연수요구가 고2, 고3 수준의 어휘를 요구를 해요. 1등급 맞으려면 고1 수준으로는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에서 정확한 문장 구조 숙지를 요구를 합니다. 2개를 고르시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문장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문법을 이제 잘 하려면. 그다음 시험 범위에서의 암기도 요구합니다. 아까 서술형 문제는 그 아까 1, 2, 3번 있었잖아요. 3개 있었잖아요. 서술형. 그 중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있던 지문 그대로 냈어요. 변형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냈어요. 그냥 외운 사람 그냥 맞춘 거였어요. 그리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영작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시오니까 내가 이제 영작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영작을 하려면은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 요구를 할 거고요. 핵심은 어휘는 워드마스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정도의 어휘 능력. 근데 요거는 안정적인 1등급이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도 내가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능률복화 어원편이나 아니면은 워드마스터 기준으로는 고등 베이직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 아무데나 펴도 내가 다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펴도 다 알아야 돼요. 그 정도 되면은 1등급은 10%까지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법은요, 반복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반복 연습을. 그리고 2월까지는 고등문법이 꼭 정리가 한 번 돼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구조부터 해서 보통 1단원이 문장 구조 1, 2, 3, 4, 5형식 나오고 쭉 가서 마지막에 특수구문 나올 건데 그 전체를 어느 내용인지 머릿속에 책이 그려질 정도가 돼야 돼요. 수동태 하면은 수동태는 어떤 거고 4형식, 5형식 수동태는 어떻고 이게 머릿속으로 1차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구조. 마지막에 서술형인데 시험 범위에 나오는 까다로운 문장을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쉽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올해도 쉽게 나올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문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연습을 실전처럼 또는 실전보다 어렵게 하면은 실전 때 역체감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쉬운데? 할만한데? 그래서 지문 안에 있는 어려운 문장들은 연습을 이제.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2월까지는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우리가 1, 2, 3, 4, 5형식에 대한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3 수준의 제가 뭐 특정 교재를 뭐 하진 않을게요. 그냥 중3 수준의 영작 교재를 서술형 영작 교재를 한 권을 끝내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폈을 때 내가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기준을 잡으면 충분히 그럼 서술형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는 2월까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3월 초에 연수요가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가 아니어서 3월 초에 바로 내신 대비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진도를 당연히 이제 확실하게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매 수업 시간 전마다 전 수업 시간 내용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수업 진도로 나갈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전 수업 지금 이게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부교재 1, 2, 3, 4, 1, 2, 3과 그리고 한과에 10개씩이라고 하면은 첫 시간에 아마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뭐 4개까지 나갈 거예요. 시험 범위를, 진도를. 그러면은 다음 수업 시간 때는 전 시간의 수업 내용을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수업 진도 나가고 그리고 다음 그 세 번째 수업 시간 때는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를 누적해서 또 테스트를 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시험 당일날에는 시험 범위 전체에서 시험을 보니까 계속 누적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도가 이제 다 나갈 거거든요. 아마 연수여고나 연수고 시험 범위 좀 많은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한 2주 전쯤 돼야 끝나요. 시험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막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진도를 내가 쳐낼 수 있으려면은 미리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단어나 문법이랑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시험 범위를 내 걸로 이제 만들 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도가 전부 다 나가게 되면은 시험 전체 범위를 유형별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문장 순서별이랑 그다음에 문장 삽입, 글의 흐름, 이제 흐름 문제 이제 묶어가지고서 시험 범위 전체로 테스트를 보고요. 그다음에 어법 문제로 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보고 이걸 하는 이유가 똑같은 실력이어도 점수는 똑같이 나와도 A 학생과 B 학생이 A 학생은 문법이 약할 수 있고요. B 학생은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2주 전쯤 되면은 뭐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저희 학원 다른 선생님들도 모의 내신을 다 실시를 합니다. 연수여고를 뭐 하루 이틀 수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수여고 시험지랑 최대한 동일하게 문제 개수 동일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50분 시간 재고 풀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2주 전인 이유가 일주일 전 하면 늦어요. 2주 전에 해야 남은 한 주 동안에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을 남은 일주일 동안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노트북에 있는 폴더인데 학교별로 이제 모의 중간고사 작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제 시험지고 저거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치는 거죠. 개수도 이제 똑같이 맞춰가지고 객관식 25개, 서술형 3개. 그 문제를 제가 내다 보면은 항상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요 단어 낼까? 좀 더 어려운 거 낼까? 좀 쉬운 거 낼까? 근데 항상 애매하면은 좀 더 어렵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결과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모의 내신 봤는데 요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요번 시험 등급은 어느 정도, 점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맞아요. 또는 그것보다 잘 봐요. 왜냐면은 제가 시험 좀 더 어렵게 내기 때문에 점수는 이거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 내신 볼 때 그리고 실제 시험 봤을 때 요거를 그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을 하나 틀렸었고 서술형을 또 하나 틀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7번 이제 왜 틀렸는지 어휘 미흡해서 틀렸다. 그리고 서술형 2번은 문장 구조를 어긋나게 작성을 했고 향후 학습 계획 잡아서 그거 이제 또 채워야 기말고사 또 이제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산학원 과학 강사 강수민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교별 특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과학과는 짧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수여고 과학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요. 매 시험이 다 90점 이상으로 구성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운 편이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쉽다는 건 우리 한두 문제 실수하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항상 달라질 수 있고 게다가 문제 배점에 의해서도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주명인 선생님이 들어와셔서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러니까 총 4번의 시험에서 거의 하나씩 킬러 단원이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 학교와는 다르게 이 킬러 문제들 자체가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서 크게 부담 없이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암기성이 굉장히 짙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존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마치 우리 사회시험 푸는 것처럼 거의 통암기가 되어 있어야 충분히 문제를 맞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로 실제로 저희 20점대, 40점대 맞던 학생들도 여름방학 이제 수업 듣는 이후에는 거의 80점대로 성적이 오를 만큼 노베이스들도 충분히 수업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등 과학에서 했던 부분을 대부분 다 까먹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암기할 수 있도록 따로 보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이 한두 문제, 결국 등급을 다루는 그 한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킬러 문제들, 그 다음에 저희 부교재 변형 문제들을 같이 직접 분할 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신에서 제가 좋은 점수를 학생들을 만들어놔도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1, 2점 깎이면 거의 내신에서 한 문제 풀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가져오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 때 수행평가도 직접 다 같이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에서 저희가 나오는 예시에 대한 답안들을 제가 학생들에게 암기시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작성해온 답안들을 제가 후첨삭해주는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중등과학에서는 사실 뭐 개념서 하나만 풀고도 뭐 90점, 100점을 맞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과학으로 넘어가면은 점수가 그렇게 90점, 100점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등과학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집, 그 다음에 문제풀이용 문제집, 그 다음 제가 직전 보강 때 나가는 다른 자체 교재까지 해서 거의 4회독, 5회독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24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제 질문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탐색을 해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사실 요즘 독해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해설지에 있는 글을 읽고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직접 글을 써서 첨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낼 텐데요. 이 과학이란 과목은 거의 국영수와 비슷한 시수를 가져가지만 공부하는 시간, 학생들이 들인 노력이 상당히 적은 비교적 가성비가 너무 좋은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탐구 과목에 소홀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결국 나중에 대입 입시에서 내신 산출할 때는 똑같이 시수 3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은 노력으로 충분히 1등급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과목인데 이런 과목을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너무 적은 학습량?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다. 자, 하지만 필요할 때, 우리 내신 대비 때는 학생들이 거의 매일 시험지 1개 분량을 풀 정도로 학습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하루에 들이는 양은 그 시험지 하나를 풀어내는데도 이미 너무 많은 회독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오답하는 데까지도 채 30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30분, 그 다음에 토요일에 저희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1등급을 챙겨갈 수 있는 너무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교육에 정말 여러 참여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치동 형강이라든지 인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루트들을 다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학교별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학원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인강 뭐 게시판에 Q&A 게시판에 올리더라도 그 선생님이 연수여고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학생들에게 독려를 하지만 고1 학생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또 이 고등과학으로 넘어가는 첫 발걸음인 만큼 이 시기에는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또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나가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 고쳐도 돼, 영상? 그때로 교수님 연수여고 연구가 있어요? 그 연수여고 설명해 오래.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수여고 국어 발표를 맡은 학산화 국어과 팀장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시작에 앞서서 지금 저기 두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일어나 볼래? 연수여고 작년 1학년 친구들이에요. 올해 2학년 되는 아이들이고 지금 뭐 저가 말하는 것보다 어쨌든 어저께도 수요일에 한 번 썼는데 많이들 물어보고 끝나고도 물어보고 다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 그렇고 좀 학교에 관련된 국어 수학용 아이들은 전반적인 얘기 친구들이 해줄 수 있어가지고 일단 끝나고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구해보고 일단은 발표하기 앞서서 일단은 이거 영상 학교별 설명 때 틀렸던 영상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국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발표 싹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수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이만희입니다. 연수여자고등학교 국어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학원에서 어떤 점을 도움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여자고등학교 국어 시험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옵니다. 문제 유형이나 사용하는 어휘 등을 접해보시려면 미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학년이나 월에 상관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 지문들과 문제들을 접해보시고 지문 구조화를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꼭 그 시간 안에 푸는 걸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는지 구조화를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 구조화를 반복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하나 개념을 짚지 않아도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국어 시험은 범위가 많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어려운 편입니다. 서술형은 모두 문법 문제로 출제되었고 객관식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문제가 문법 문제입니다. 그만큼 문법 문제의 비중이 높고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암기로만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선생님의 조언으로 제 약점을 파악하고 오답을 철저하게 한 후 문법 개념과 관련 문제들을 제공받아 가장 약한 문법을 다져나갔고 결과적으로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성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국어 성적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연수여자고등학교 화이팅! 1등급 가자! 저 친구거든요. 숨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배운 소리는 아니고요. 자기들 쓴 건데 일단은 저는 일단 수업식으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게 책상에 놓여있던 프린트에서 필기할 거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등급컷 보시면요. 일단은 연수여고는 등급컷을 제공해주는 학교가 아니에요. 시험범위 좀 늦게 나오는 편이고 친절한 학교는 아니거든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일단은 점점 연결이 안 돼서 유전을 한번 사용 안 하고요. 먼저 더 있어.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저 친구들과 학교 준비한 얘기 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준비한 얘기 있다는데 못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고등학교는 이제 생기부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부를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생기부를 채우는 시간을 주는데요. 이때 교과목마다 주제를 각각 선정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런 기회를 모두 놓치지 않고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생활기록부도 다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라서 이러한 것도 빠지지 않고 다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보통은 다 시험 60%, 수행평가 40%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는데요. 수행평가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국영수가 좀 더 어렵고 탐구 과목이 좀 더 쉽다, 시험이랑 똑같이 수행평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국영수는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애들한테 어떻게든 점수를 먹여주려고 수행평가를 좀 더 쉽게 내주는 편이고, 탐구 과목에서는 오히려 시험에서 점수 변별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변별을 내려고 많이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편이에요. 예를 들자면 수학 같은 과목은 아무래도 저희가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로는 저희 실제로 나왔던 게 수학 개념으로 마인드맵 그리기라는 수행평가를 내주기도 했어요. 시스는 없었어요. 시스는. 수학으로 시화 그리기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건 그냥 쓰고 그리고 하면 다 만점 주는 수행평가니까 수학은 거의 30점 정도 놓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히려 탐구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슨 전기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한국에 있는 발전소를
서울에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이런 걸 다 외워야 한다던가 아니면 관련돼서 아예 문제를 따로 내서 쪽지 시험처럼 본다거나 해서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과목을 시험에서 점수 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수행 공부를 좀 더 오히려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이랑 좀 별개의 말인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자세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신경쓰지 못하겠다면 한 5분 정도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가 질문하셔도 돼요. 학교 생활도 괜찮고 시험 보는 거 아니면 공부 어떻게 해야 해요? 뭐 어저께는 겨울방학 숙제 해가야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교복은 어떻게 입어야 하냐 오늘 여쭤보시고 줍시는 맛있다. 이 근방에서는 맛있는 편이에요. 저희가 약간 초반에는 예산을 아끼려고 좀 평범한 주식들 내주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이제 예산 좀 쌓이네 그러면 맛있는 거 블랙 타이거 새우 이런 거 나와요. 맛있는 편이에요. 방학 숙제는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게 평가에 반영을 못합니다. 학기 외에 하는 거라서 일단은 해가는 게 좋긴 한데 뭐 그거 안 해가서 뭐 불이익은 없을 텐데 나는 그냥 첫인상 정도 쌤들한테 하는 거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EBS 공부해오는 거랑 올해 바뀌는 교과서 문학작품 읽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학원이나 어디서 해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그 정도의 공부라서 일단은 겨울방학 때는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일단 제가 이렇게 고용을 한 거거든요. 치킨을. 그래서 끝나고도 일단 있을 거라서 약간 편하게 물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친구들 일단 같이 들을 거고 일단 끝나고 한번 편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국어는 한 20분에서 길어부터 30분 정도, 한 10분은 무조건 짤 겁니다. 일단은 보시면요, 연수여고 등급컷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수여고 등급컷은 일단은 등급컷이 잘 공개가 안 되는 학교인데 일단은 항상 보면은 제가 애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1학기 중간고사는 등급컷을 공개해줬어요. 일부 쌤만.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급컷을 아마 앞에 수학, 영어 쌤들 설명해줬었는데 국어는 61.1, 84.2, 75.9. 그러니까 이게 작년과 비교하시면요, 작년에는요 제일 국어가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제일 낮았거든요. 작년이랑 지금 올해 고3 기준에서는. 근데 지금 등급컷은 수학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친구들 2학년 애들이 좀 국어를 좀 잘하는 학년이었고 작년 고1에 재작년 고1 같은 경우는 좀 국어가 좀 힘들었던 친구들.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1학년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직 등급컷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천여고는 96이 1등급이에요. 옥년여고도 하나 틀리면 2등급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수여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등급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딱 예전 보니까 1학기 중간뿐만 아니라 이 91.1이 지금 2개 틀린 거거든요. 거의 2-3개. 그 다음에 2등급이 저게 5개, 6개인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이기 때문에 85점 정도가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정도 틀렸다는 거죠. 5개 정도. 이거 기준했을 때는. 그 다음에 2등급이 여기까지예요. 보통 3등급 대학교가 9등급제에서 인천대고요. 2등급 대학교가 인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등급까지 맞아야지 일단은 극상 1등급 가야지만 일단은 흔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등급컷이 좀 국어는 낮은 편이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두 번째 이제 연수여고의 국어 시험 범위를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중국어 시험 범위였는데 일단은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예 리셋되는 상황에서 비중을 보면은 일단은 비문학 8문제, 문학 11문제, 문법 12문제인데 지금 얘네가 작년과 재작년이 제일 달라진 점은 단답형 2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 관내에서 서술형이 있는 학교가 연수여고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단답형 2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단답형이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화면 보시면 이 뒤에 제 단답형 작년 중간고사를 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4점짜리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학산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이거는 올해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이거 지금 의문변동 배우는 친구들은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답형이었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단답형인데 부분음수가 다 있는 단답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중간고사 때는 6문제가 나왔어요. 다 학교생님도 문제를 배분해줬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근데 올해는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 생긴 거거든요. 지금 미령이가 그때 옛날에 미령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안 나오다가 작년 처음 생긴 거라서. 자, 일단은 이 단답형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 이 단답형 출제되면 일단 안 계시기 때문에 대응은 쉬운데 시간이 모자라져요. 이거 쓰느라 실수할 수도 있고 따로 대입해야 되면 시간이 모자라지고. 여러분의 시험 범위 양은요, 이 역설적으로 연수가 제일 적거든요. 인천여고는 원래 제일 적었는데 작년에 많아진 거예요. 작년에 인천여고가 좀 이렇게 포스코든 특목고든 떨어진 친구들이 다 인천여고를 모이게 되면서 인천 관내에서 모의고사 1등 인천여고였거든요. 인천 관내에서 작년 여고가. 그래서 지금 인천여고 자퇴생이 33명이었어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이번 준비하면서 네, 한 반이 자퇴했어요. 너무 빡세니까 자퇴를 30명 했거든요. 이게 연수여고도 한 2년 전에 한 40명 정도 자퇴했었어요. 지금 작년 고3 애들이 한 반에 반이 사라졌어요. 한 반도 사라지고 한 반에 반도 사라져가지고 자퇴 이게 좀 이게 도는 게 있는데 인천여고 작년 1학년 자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빡세고 희염이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 범위 양은 제일 적은데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는 원래는 연수여고가 탑이었는데 지금 솔직히 비슷해요. 작년은. 근데 좀 더 내신처럼 외워서 대응할 수 있는 학교는 인천여고고요. 좀 더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하니까 연수여고예요. 그래서 범위 양은 적지만 그래도 시험은 어렵다. 아이들한테 5년여고 시험들 주면 안 풀어요. 쉽다고. 5년여고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한 반면에 실수가 되게 큰 학교고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구성 보면 이게 그냥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이게 재작년과 비교해 보면 원래 재작년에는 문법이 다 6문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었고 문학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을 보면은 문법 이만큼 나왔어요. 전체 지금 원래 27문제 고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답형 2문제지만 다 써야 되는 기입형이었기 때문에 문제 따져보니까 31, 32, 31, 30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지금 3분의 1이 넘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저 친구들이 발표할 때 문법 반 이상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이 큰 거예요. 3분의 1이지만 다행이가 그랬어. 그러니까 보면 3분의 1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문법이 안 돼버리면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험 세팅되고 있구나를 보여드린 거.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문법이 비중이 많이 증가했고 작년에 문학의 비중이 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린 건데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문법이에요. 진짜 글씨가 예쁘진 않지만 힘들었어요. 국어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외워서 적용하는 것이 문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다 맞고 1등급 받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안 맞으면서 문법 1등급, 국어 1등급 바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 태만이고 오만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보시면은 사이가 변별 이걸 날까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왜? 다 맞아야 되니까 문법. 근데 보통 아이들이 문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이게 문법이 중요했냐? 학교 내 국어 문법 교육이 강화됐어요. 특히 현재 지금 여기 고1 친구들 기준에선 현재 지금 고2, 고3 수능 시험에서 국어 문법은 선택입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겠죠 이거? 국어 문법 싫으면 안 봐요 그냥. 근데 올해 고1부터는 국어 문법은 필수예요.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게 선택으로 바뀐 지가 2022부터 바뀌었거든요. 2022 전에는 다 문법 필수였어요. 근데 교육에서 이제 바뀌고서부터 이제 문법이 필수가 됐는데 보통 이렇게 2022 전에 문법이 선택 필수였을 때는 수능에서 오던 걸 보면은 항상 5개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또 연수여고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2학년 2학기 국어 내신 과목이 엄매가 됐더라고요. 이게 뭐냐? 문법만 100% 출제로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는 문법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연수여고 어저께 교과서 출판서 다 나왔습니다. 확인하셨는지 우리도 다 나왔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과서 출판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2월 중순쯤이면 다 자습도 나올 거예요.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현재를 보니까 다 얘네 2학년 2학기도 다 문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문법 필수만 됐다 이거밖에 안 바뀌었고요. 하지만 보시면은 유정아 학교생들 국어 문법 잘 가르쳐줘? 하윤아? 아니요, 절대요. 전혀요. 절대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어머니 문법이 국어 교육과정에 등장한 지가 국어 문법이 2014년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문법이라는 영역 자체가 저 고3 저 연수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한박중 나오고 국어 문법이 없었어요. 저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영역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됐고 11년 정도. 학교생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들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문법 공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법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학교생들이 문법을 되게 가르치기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의 학원에서도 저 많이 유입돼서 들어오는데 저도 어쨌든 국어교과 나오고 나름의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국어 문법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국어 문법 면이 까탈스럽기 때문에 또 연수여고 같은 경우는요 문법을 시험 2주 전에 나가요 거의 닥쳐서.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미리 안 하면은 문법이 또 어렵게 비중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3분의 1 나오는 거를 2주 전에 그냥 2주 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2주 전에. 근데 보통 2주 전에는 국어 공부 안 하거든요 얘들. 사회과학 하는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국어 문법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문법이 등장해서 이게 관내 학교든 학원이든 문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잘 없거든요. 어쨌든 저도 여기 학원에서 이제 국어를 제가 이 학생의 국어를 처음 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버티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문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문법이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문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또 보면은 작년부터 문법 단답형 서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문제였고요. 또 이렇게도 나와요. 이게 얘네 기말고사 문제였거든요. 한번 어머니도 풀어보실까요? 친구들도 풀어보고. 이거 맞춤법이에요. 외우는 거였는데 그냥 너무 오래는 안 드릴게요. 다음 여기 보기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 4개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서술형이었어요. 하나당 1점씩. 교육과정 바뀌어도 이건 시험범위입니다. 시간 오래는 못 드리고 일단 한번 쑥 읽어보시면서 이거 틀리지 않았을까? 잘 가. 한번 싹 읽으셨을 것 같으니까 혹시 말하고 가려서 볼 것 같아? 볼 것 같아? 등굣길 정답입니다. 등굣길입니다. 또 노력할 개입니다. 오, 2개 나왔습니다. 촉촉이? 촉촉히? 이거 아닌데요. 촉촉이 맞아요. 금새입니다. 금시애의 줄임말이라서 금새입니다. 그래서 금새가 정답이었고 또 눈곱입니다. 눈곱.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어쨌든 연수역을 계속 여기서 지금 4,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째거든요 지금 올해가. 제가 좀 편했던 게 얘네 1학년 프린트가 제가 미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미령 1학년 때 문법 프린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어 문법 프린트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학원에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연수원 한번 뒤집어 엎었는데 그것도 옛날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문법 단답형은 단순 암기예요. 어렵다는 아닌데 시간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요가 이제 제가 하는 제실 방법인데 진짜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 바쁘더라도 남은 한 달 동안 문법 정확히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수학을 제일 강조하는데 고일비한테는 국어 문법은 안 하고 들어가면은 좀 등급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이거든요. 1학기 중간이에요. 발음이거든요. 발음이 뭘까 이거?
막다. 잘 배우고 있네요. 얘는요? 얘는 막개가 아니라 말개예요. 그럼 얘는요? 키가 참 짧네? 짧네? 짧네예요. 얘는요? 3과 5를 더하면 8이 됩니다. 8비 됩니다. 여벌비예요. 자, 이렇게 본인 발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걸 이렇게 중간고사 배우고요. 이제 기말 때는요. 얘가 이게 난리예요. 이 품사. 얘네가 아마 1년 동안 제일 어려운 시험범인데 품사 기억나? 이 품사가 진짜 어렵거든요. 연수고만 나가요. 그러니까 좀 나름 이 관내에서 좀 공부하려고 모이는 애들 모이잖아요. 연수고가 얘네만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 안 하고 양도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거 겹쳐 같이 나오는 게 이거 나와요. 해님이게요, 햇님이게요. 해님 달님, 햇님 달님. 해님. 2번은 한번 띄어쓰기 한번 해보실래요? 띄어쓰기도 나와요. 단답도 나오고 객관도 나오고. 애들 국어 성적 못 받았다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렵거든요. 해볼래? 틀려 상관없어요. 아직 안 배웠어. 한번 해봐. 울기는 띄고? 수업? 끝? 정답은 놀기는커녕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얘. 네, 는커녕이 하나예요. 수밖에도만 이게 수랑 밖에 이게 수밖에가 되게 예능이나 뭐 방송 보면은 되게 자막이 많이 나거든요. 수 띄고 밖에 아니에요. 다 수밖에로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험 뽑을 때 애들 카톡 보낼 때 띄어쓰기가 이런 거 다 검사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 시험 뽑을 때는 발음을 좀 유심히 듣고. 그러니까 문법을 위주로 공부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중간은 6개월 준비하는 거예요. 11, 12, 1, 2, 3, 4. 근데 기말고사는 2달밖에 준비 못했는데 2달 중에 한 달 어떻게 돼? 뭘 어땠어? 중간고사 끝나고 행복했어? 수행평가 괴로웠어. 수행평가가 완전 쏟아지는데 이때 내 다리가 싶을 정도로 애가 민감해지거든요. 수행평가 어느 정도야? 하루에 3개 있을 때도 있고. 밤샐 때가 많나? 네.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 모습 보실 거라서 내 딸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자, 일단은 이거고요. 문법은 매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은 문학이에요. 내신에서. 일단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일단 문학 개념의 중요성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친구들 1학년 친구들 문학 개념 다 알아야 돼. 여기 있는 것들 학교쌤 알려주고 내주지 않아요. 당연히 알겠지 하고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다고 내는 거거든요. 이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학 개념의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얘네가 작년에 제일 많이 떴던 문제인데 이게 보면은 결국 틀린 이유가요.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도처였다. 그러니까 그의 실수를 지적했대요. 훗날을 위해서 나로서는 부득이한 도처. 어쩔 수 없는 거였다는 거거든요. 틀린 이유가요.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훗날을 위해서 지적했대요. 의도를 한 거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거는 페이크였고요. 단순 내용. 이 의도치 않게에 대한 워딩 어렵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감하지 않았으면 그냥 찍히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점수 잘 나오는데 국어 3학년 A등급이 9등급 중에서 4등급까지예요. 내신 5등급 중에서 3등급 초반까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90점 넘는 애들이 4등급, 그러니까 4등급 대학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까지가 A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거에 대한 민감도는 많이 키워놔야 되고, 국어학원 다니신 분들 수필 시나리오는 서술사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는 게 맞아요. 혹시 있다고 해서 잘못 배우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문학 개념에 대한 언어를 다 정리해주거든요. 스스로 정리해. 스스로 제발. 그냥 직유법 다 이해하거든요. 그냥 이해만 하지 이걸 외우질 않아요. 강사가 저번에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내가 쓸 정확한 개념들을 파악하고 가라는 거고, 1학기 때 배우는 문학 작품들을 미리 읽고 내용 숙지하자. 그래서 고3 평가원 문학 좀 미리 풀 수 있어서 풀어보자. 저렇게 제안을 드리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또 비문학의 영역이 쉽다고 해서 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요번에 애들 나왔던 시험 문제거든요. 27문제 중에 4문제예요. 하나, 둘, 셋, 4문제. 요번에 불라지. 이 4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시험 범위 거의 모의고사 문제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 이해 부담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범위 별로 없으니까 포기하거든요. 근데 변별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변별 안 나는 문제 틀리면은 고등학교는 어려운 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것도 맞추고 어려운 걸 맞춰야 되거든요.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맞출 거면은 애들이 막 공부하면은 좀 더 어려운 거에 집중해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간제 전략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어휘력.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게 제가 여기 이게 오탄지 하시던데 이게 연수여고에서 조심해야 될 국어쌤들 목록인데 어디는 뭐 좀 혹시나 갔는데 그냥 이응 지읒 띄우시면은 이 세 분이 1학년 국어쌤이었고 지금 이 왜 국어가 바뀌었냐면은 이 두 분이 국어가 작년에 처음 왔어요. 작년에 이게 바뀌잖아요. 공립이니까. 이분들이 스타일을 바꾸었어요. 영어도 엄청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1학년 때 영어 잘했는데 2학년 때 망가지 많을 거예요. 얘네 학년 지금 1학년 영어 작년에 그냥 암기였대요. 근데 이게 2학년 얘네 거쳐 그렇게 된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제가 연수고 갔는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연수역으로 왔어요. 이분이 시험범을 무시하고 내세요. 시험 문제를. 2학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 이름 뭐죠? 우리나라 이름? 네. 그래서 비문학 풀면 연습하자. 어떤 문제 꼼꼼히 읽어야 된다. 국어 약하면 바로 지금 시작하자. 이거 이 뜻이 뭘까요? 연수고 나왔던 뜻이 뭐야 이거? 세 번째 친구. 이 뜻이 뭘 것 같아? 고민하면 안 돼. 시험 문제. 어떤 뜻일 것 같아? 공공성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 의견은? 공공성. 약간 대중의 이 뜻이 뭐야? 반한. 이거 이게 무슨 뜻이야? 반대되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드립이 아니라 어저께 친구는 첫눈에 반하는 걸 말했어요. 저 이거 2단에서 이거 연수하고 기출 문제인데 이거 3명 틀려놨어요. 진짜 이걸로 풀어서. 어휘력 진짜 약해요. 이 친구는 어휘력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엔 이게 어휘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뜨끔한 친구도 있을 텐데 그건 조용히 하시면 되고 일단. 자, 일단은 연수하고 2학년 언니들이 보내는 저 친구들 포함해서 이 언니가 저 언니인데 많이 써들어서 이거는 그냥 언급 안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다 말하는 똑같아요. 그냥 좀 하고 그 다음에 학사에서 연수하고 국어 수업은 어쨌든 학교별 수업이고요. 2월부터 저희는 학교별 수업 진행합니다. 왜냐면은 얘네 교과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얘네 어저께 나왔는데 저는 이거 한 2주 전에 제가 학부모한테 전화했거든요.
연수요금 안 나왔어요. 다른 학교 다 나왔는데 연수요금 안 나와가지고 또 얘네 보면은 어머니 잘 보셔야 돼요. 출판사 할 때 지금 출판사 천재로만 써 있는데 천재가 김종철 씨가 있고 김수학 씨가 있는데 우리는 김수학 씨예요. 천재 김수학 거 사야지 김종철 공부하면 생복하면 안 돼요. 김수학 거예요. 이거 내 숙제잖아 지금 이거.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가르치기 싫은데 이거 뭔지 알아? 송강 알죠? 송강 나온 드라마. 발레 하던 드라마 있거든요. 그걸 얘네가 또 시험범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범위가 지금 문법 여기 보면은 얘네 보통 지금 전체 1학기 때 국어서 하나, 2학기 때 하나 하거든요. 보통 얘네 시험범위가 여기 보면 이게 문법 아까 했던 발음과 표기 이게 1학기 중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문학 4개 중에서 2개,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해요. 그 다음에 기말 때는 여기 또 문법 있거든요. 하늘에 뜬 태양, 과거일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하늘에 뜬 태양, 과거 시제일 것 같아? 현재 시제일 것 같아? 미래 시제일 것 같아? 과거, 현재, 미래. 과거입니다. 하늘에 뜨는 태양 이게 현재고 뜨는 이미 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범위라서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이게 가물치기 힘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어쨌든 이걸 다 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연수여고는 이게 이제 민주쌤이든 주한쌤 수업하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할 건데 일단 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 팀으로 움직여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쌤이 그냥 2명이거든요. 연수여고는. 연수고는 제가 주한쌤을 제가 모시고 온 거라서 같이 팀으로 움직여서 2명이라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연수여고는 이거 수업도 시간 정해졌어요.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듣는 친구가 많은데 계속 제가 학년 하다 보니 계속 분반 운영되거든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 정원은 10명인데 10명이 이미 더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할 텐데 일단 한 반이 일단 이거라서 월요일 5시 7시, 수요일 9시 7시. 이거는 수학여행 학생들한테 피해가라고 아예 그냥 모시 방학 하반 측에서 아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운영될 거라서 일단은 연수여고는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냥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서 이만큼 나간다. 그리고 절대 제발 자습서로 공부하지 마세요. 느끼지 않아? 중학교 때 자습서 한 번 공부하면 시험장 잘 나거든요. 그거 고등학교 때 하면 안 돼요. 자습서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사는 아니더라도 국어학원 연수여고만 하는 데로 가셔야 돼요. 지금 연수여고 출판사 겹치는 하나도 없어요. 연수여고만 이 출판사예요. 하나도 안 겹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좀 국어 대비하는 게.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고 혹시나 이제 10분 제가 딱 끝냈어요. 10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나가셔서 뭐 실장님이든 해서 친구들이든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